안녕하세요, 주천함입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 확장 구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로 했죠. 다음 시간엔 수렴 구간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시작할게요. 볼린저 밴드의 기본 파형은 이렇게 수렴과 확장을 반복을 해요.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약간 만화에서 보면 수도꼭지 틀면 호수에서 물이 나올 때 이렇게 커졌다 줄어졌다 커졌다 줄어졌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나오죠. 그 모양이랑 흡사한 형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를 만든 사람이 얘기를 한 게 무한한 확장은 없다. 결국 수렴을 한다라는 중요한 말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확장 구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거예요. 오케이? 확장 구간은 딱 두 가지 있어요. 상승 확장 구간이 있고 하락하는 확장 구간이 있어요. 요렇게. 일단 볼린저 밴드 확장 구간에 대한 첫 번째, 급등이나 급락을 하는 구간이에요. 박스권처럼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급등을 한다고. 그래서 이 구간을 잘 타고 있었다면 확장 구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세가 끝날 때 팔고, 반대로 하락을 하다가 확장을 하는 걸 확인을 하면 기다리지 말고 빠르게 손절을 쳐야 돼요. 왜냐면 이때는 하락이 엄청 심하게 되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때 존버하다가는 크게 물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차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다가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 터치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매수를 하고 나니까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지. 그때 손절을 쳐야 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 팔지를 결정하는 게 이 볼린저 밴드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안 하고 이렇게 수축 구간이다. 이 수축 구간이 뭐냐면 박스권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더 안 떨어지고 반등을 해요. 물론 반등을 할 때 일반적인 박스권이라면 이 상단 터치할 때까지 계속 오르겠죠. 근데 이게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의 박스권이면 중앙선에서 돌파를 못하고 다시 떨어져요. 근데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지. 만약에 이때도 똑같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냥 기다렸다가 다시 반등할 때 팔면 돼요. 근데 여기서 걸쳐졌다가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럼 빨리 손절을 쳐야 된다고. 보통 차트를 보면 여기 이렇게 걸쳐져서 반등을 주는 척 하거든요. 근데 이게 확장 구간으로 열리면 더 떨어진다고. 물론 이렇게 확장이 되려다가 확장이 안 되고 다시 큰 박스권으로 다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상황 보고 잘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다시 진입을 하면 되죠. 그럼 더 평단 낮은 데서 진입을 해서 상승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나름대로 좋은 거고, 아니면 이렇게 박스권이 이렇게 열려버리면 이건 대형 사고라고.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급락이 나요. 급락이 폭포수처럼 떨어진다고. 물론 떨어졌다가 반등은 하겠죠. 근데 이걸 버틸 자신이 없다고, 아니면 물릴 가능성이 엄청나게 큰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확장이 되면 빨리 손절을 쳐요. 자기가 잘못 잡은 거니까. 아무튼 확장 구간에서는 급등이나 급락이 나온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질문. 선생님, 그러면 확장 구간에서 고점이나 저점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 상승형 확장 구간에서는 볼린저 밴드를 자세히 보면 상단보다 하단이 빨리 꺾여요. 그래서 이 하단선이 확장이 되다가 확장이 끝나는 구간, 요 부분에서 첫 번째 고점이 나타나고, 물론 여기서 추가 확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닫혀요. 그럼 여기서 고점을 찍고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하는 척도 좀 했다가 여기서 거래량 같이 터져주면 급등이 나와가지고 더 오르겠죠. 하지만 보통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터치를 못하고 이 전고점 아래에서 다시 꺾여요. 그래서 이 고점 바로 밑에 쪽에서 횡보를 하면서 지지와 저항을 반복을 하다가 이 하단선이 올라오면서 수렴 구간으로 접어드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서 수렴 구간 하단선 터치했다가 다시 상단선 터치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시 확장이 돼서 급락을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이 구간에서 반복 횡보를 할 때도 많아요. 추세를 주기 전에 긴 박스권 횡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건 상황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 상승 볼린저 밴드에서는 이 하단선을 보고 고점을 파악해라. 하단선이 완만해지는 구간이 고점 구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하락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상단선이 먼저 꺾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선은 무한대로 떨어지고 있죠. 근데 상단선은 이미 완만해져 있을 거라고. 요 구간이 저점 구간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했다가 다시 저항을 맞았다가 보통 이렇게 지그재그 반복하다가 여기서 한번 올려요. 근데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 있죠. 중앙선 부근에서 저항 맞고 떨어져서 다시 횡보를 하다가 수렴 구간으로 접어드는 거지. 수렴 구간에서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반복을 하다가 다시 추세를 결정짓고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그대로 상승을 하거나 두 가지 패턴으로 갑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수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했지만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롱 포지션을 잡고 있거나 매수를 한 상태라면 빨리 손절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급락을 할 거니까. 이건 손절 구간이라는 거지. 요 물타기 구간이 아니라 여기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떨어졌을 때 잡거나 숏 포지션으로 스위칭해서 이 구간 먹거나 둘 중에 한 개를 해야지. 나 버텨서 다시 반등을 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건 미련한 짓이라고.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선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상단선에 보면 여기서
여기서 완만해지잖아요. 이 완만해지는 구간에서 보면 바닥을 치고 있을 거라고. 그럼 완만해지면서 다시 반등을 하죠. 그리고 약간 반등한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상승 시작하는 척 하다가 이 중앙선, 보통 21선 쓰죠. 이 21선 구간에서 저항 맞고 다시 떨어져서 또 아까 전에 그 지지랑 저항선 라인에서 다시 횡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수렴 구간으로 접어들면 하단선 터치를 하고 상단선 터치를 하고 이렇게 박스권을 반복으로 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까? 쉽죠? 그리고 반대로 상승형 볼린저 밴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수렴 구간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상승을 할 때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돼버린 거지. 확장이 안 됐어. 다시 횡보를 하겠죠. 근데 확장을 했으니까 급등이 나오는 거라고. 또 이렇게 설명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봤던 차트에서는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바로 다시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바로 다시 상승을 하는 차트가 더 많던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확장하면서 급등하고 저항받고 박스권 진입. 이거는 확장과 수렴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아까 질문한 것처럼 수렴 구간을 거치지 않고 급등과 급락을 다시 반복을 하는 차트가 있다. 이거는 두 가지예요. 진짜 뭐 무슨 호재나 악재나 이슈가 생겨서 차트를 무시하고 움직이거나 그거는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죠. 아니면 이건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인 거예요. 일본 기준으로 보고 지금 하락 구간이겠구나, 상승 구간이겠구나, 더 갈 타이밍이구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15분봉까지 보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이런 구름대 자체도 조금 애매하게 만들어지죠. 그래도 확장하면서 급락 떨어지고 다시 바로 반등이 왔죠. 떨어진 만큼. 이 이유가 이걸 질문하면 진짜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동 평균선 이거 볼 때 어떻게 봐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뭐 이렇게 많이 보죠. 여기서 5일선은 엄청 가볍게 보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엄청 심하니까 5일선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는 잘 없어요.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려고 보통 쓰죠. 근데 21선은 어떻게 봐요? 21선이 한 달을 모아놓은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21선이 있으면 떨어질 때도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 반등을 한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반대로 21선을 뚫지 못하면 다시 떨어질 거다. 근데 21선을 뚫으면 단기적 추세가 바뀌었다고 판단을 하죠. 61선, 사람들이 61선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죠. 21선보다 61선에 대한 가치를 높게 본다고. 왜냐하면 61선은 21선보다 3배의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무겁게 비중을 둔다고요.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다르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본봉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을 하기는 참 힘들어요. 일본봉도 볼린저 밴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은 있지만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간다고 뭘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꿀팁 한 개 더 드릴게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수렴 구간이니까 박스권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저는 무조건 롱만 쳤어요. 여기서 잡아도 롱, 여기서 잡아도 롱, 계속 롱만 쳤고, 그리고 여기 상단선 찍고 하방을 보이길래 이때부터는 무조건 숏만 친 거예요. 떨어지면 팔고 오르면 다시 숏 치고 이걸 무한 단타를 쳤다고. 왜냐하면 난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물론 여기서는 제가 그냥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21선에서 바로 안 떨구고 반등을 계속 주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오르면 급등이 나오니까 박스권 구간이라고 무조건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게 아니고, 추세가 이대로 상승 박스권으로 바뀌어버리면 이 바닥까지 안 찍고 여기서 계속 고점을 올릴 가능성도 크다고요. 물론 지금은 바로 반등을 안 주고 다시 떨굴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방향성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포지션 안 잡고 있어요. 차라리 확실하게 여기까지 떨어지면 사는 게 맞고, 아니면 확실하게 반등을 주는 거 보고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다시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해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먹으면 되니까. 굳이 내가 판단을 안 설 때는 그냥 매수를 안 해야 돼요. 며칠만 기다리면 방향성 정확하게 나오거든. 그때 여유롭게 사면 돼요. 일단 일봉으로 기술적 분석을 해서 추세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4시간 봉을 보는 거예요. 아까 일봉에서 봤을 때 하락 추세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숏 치는 거예요. 숏 쳤다가 오를 것 같으면 팔고, 다시 숏 쳤다가 오를 것 같으면 팔고, 이 무한 단타 때리면서 보다가 여기서 추세가 좀 크게 움직일 것 같다 하면 숏 치고 좀 오래 놔두고, 그러면 이 급등 구간 먹을 수 있죠. 그러고 추세 보는 거예요. 이게 4시간 봉으로는 박스권 형성해서 상승을 할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하락 박스권을 형성을 할지 보는 거죠.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락 박스권이 만들어져서 못 올리고 21선에서 떨구죠. 그러면 저점이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4시간 봉까지는 하락 추세 확인. 근데 일봉상 오히려 애매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1시간 봉 보는 거예요.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고민을 했겠죠. 수렴이 돼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지금 밑으로 열리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상단선도 같이 열리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고 상단선도 같이 떨어지는 느낌으로 보이죠. 그러면 박스권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 추세로는 알 수 없죠. 그냥 박스권 하락의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구간. 그러고 나서 15분봉이나 5분봉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급락을 한번 줬어요. 15분봉상에서는 엄청 크게 떨군 거죠. 그러면 보통 15분봉만 보고 있는 사람은 하락했네? 그러면 크게 반등이 오려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우리는 1봉이나 4시간봉, 1시간봉으로 이미 계속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롱을 사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안 사죠. 여기서 숏 쳐서 먹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많이 올렸네? 그럼 여기서 뭐예요? 숏 쳐야지. 숏 치고 또 먹고 더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때 다시 매도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오를 거라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숏 친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걸 보다가 여기서 숏을 쳤어요. 더 떨어지겠네 하고 숏을 쳤어. 근데 안 떨고 반등을 하잖아. 그러면 손절을 쳐야겠어요? 안 쳐야겠어요? 지금은 안 치지. 무조건 떨고 있고 확인했으니까 1봉에서 4시간 봉에서도 떨고 있고 확인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물려도 푸근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면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 주잖아. 볼린저 밴드로 추세를 확인하면 손절을 쳐야 되는지 버텨서 크게 먹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요. 근데 단순하게 나는 15분봉만 보고 매수를 할 거야 하면 요거 어떻게 버틸 건데? 이런 데서 숏 쳤다가 어떻게 버틸 거냐고요. 이 반등 주는 것 같으면 이게 많이 떨궜으니까 크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여기서 더 떨굴 거라고 생각을 못해. 사람 심리가 그렇게 로봇 같지가 않아요. 정확한 컨트롤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볼린저 밴드를 보고 추세를 확인하는 거는 제일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라고. 오케이? 다음 시간에 수령 구간 마저 할게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안녕.